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목소리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12월 초에 시작한 파키텍트 캠페인이 무려 3월 말이 되어서 끝났어요. 우선 기지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보는 게 처음이라 처음 시나리오는 영상도 없고 초창기에 올렸던 시나리오 영상도 보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완결 기념으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공원을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인 메이플 미도우즈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도 없고 장식은 울긋불긋한 단풍나무 뿐이죠. 이게 첫 시나리오라서 천천히 시작해서 꾸미려고 했는데 손님 200명 모으기가 금방 끝나서 이렇게 되다만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서는 길을 만들고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상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공원 운영법을 숙지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롤러코스터가 꼭 있어야 되고 기본 가격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올려받으시면 됩니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기본인 것 같고요. 롤러코스터는 흥미도 수치에 따라서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튜토리얼에서 배우게 되는 혐오시설 가리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처음 활용하시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튜토리얼을 다시 플레이 해보세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체누트 에어필드입니다. 비행장 컨셉이 멋진 맵인데요. 목표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손님 250명 모으기인데 처음과 다르게 넓은 평지가 아니라 좌우로 길쭉한 맵이어서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롤러코스터나 후룸라이드를 길쭉하게 잘 배치를 하시고 중간은 이렇게 빈틈없이 공원을 채워 나가면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건물을 지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담장만 쳐두었고 정원은 약간 꾸며놨네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꾸며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대로 한번 꾸며보고 싶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인 빅토리아 레이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완료 목표에 대출금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출을 받고 공원을 키우더라도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돈을 잘 버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틸 코스터 조폐기인데 끝내줬어요 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수익이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흥미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패치 전에 클리어를 해서 원래 이 코스터가 흥미도가 80이 넘었었어요. 근데 1.1 패치였나?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짧은 코스터들의 저 흥미도 수치가 좀 조정이 가해져서 수치가 좀 낮아졌네요. 다시 보니까 또 수치가 별로 안 좋아졌고, 그래도 여기 있는 우등 코스터는 흥미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고장나서 아쉬워요. 돈은 잘 벌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서스펜디드 코스터도 흥미도가 괜찮죠? 67 나오네요. 여기서는 처음으로 건물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상점 건물을 지었고 안에 직원 휴게소와 상점이 몇 개 있고 여기는 보도를 깔았어요. 진입로도 약간 꾸며주고, 이거는 좀 클리어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화단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굴도 좀 꾸몄고, 그래도 아무래도 초반에 했던 시나리오라 그런지 사실 꾸미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네요. 이쪽은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확장을 했던 구간이라서 아예 꾸미가 안 들어가 있고요. 이 맵이 처음부터 길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처음부터 맵을 크게 쓰면은 놀이기구는 몇 개 없는데 손님들은 막 역 끝까지 가서 막 탈 게 없다고 징징대고 피곤하다고 징징대고 배고프다고 징징대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길을 조금 끊어 놓고 작게 시작을 하셔서 점점 확장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시나리오 웨스턴 라운드업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도 초반치고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공원에 손님 수 500명, 그 다음에 공원 입장권 800장 누적 판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수가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공원에 손님을 계속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놀이기구를 빨리빨리 연구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공원들보다는 확실히 좀 놀이기구 수가 많죠. 이때도 공원을 확장하는데 바빠서 생각보다 그렇게 꾸미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되게
밋밋한 건물들도 있고, 뭐 그래도 바위는 좀 괜찮게 쌓은 것 같네요. 이렇게 후룸라이드도 뭔가 많이 보던 건물을 지었는데, 글쎄요, 지금 지으면은 이렇게는 안 지을 것 같죠? 지금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후반부에 있는 코스터 캐니언이랑 좀 비슷한 컨셉인데, 그때랑 이때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시나리오인 코랄 칼데라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섬 안에 있는 놀이공원이 컨셉이라서 어떤 식으로 꾸며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산토리니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흰 벽에다가 파란 지붕을 얹고 대기열이나 놀이기구도 거기에 맞게 깔맞춤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원 목표는 전반적 놀이공원 수치를 75% 이상 달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공원을 잘 운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수치니까 저는 되게 느긋하게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부두에서 손님들이 오는 컨셉이래요. 귀엽죠? 이렇게 지하를 통해서 우산을 사고 들어오면 이제 처음 큰 광장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도 나름 광장을 좀 신경 써서 꾸몄던 흔적이 있네요. 여기 이제 후룸라이드가 섬 바깥쪽을 보이에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고, 이 회전목마도 초반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벽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때부터 약간 공중에 뜬 보도가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벽으로 덮어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점이 있는 건물인데, 여기도 이제 초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를 위로 올려서 전망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꽤 예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처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지금 하면은 아마 이거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섯 번째 시나리오인 미스틱 오아시스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저는 영상이 짧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빠르게 했었는데, 다 보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별게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 자체도 별로 어렵지가 않고, 공원 400명 유치에 행복숙제 75%인데 기간이 좀 짧은 편인데도 의외로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롤러코스터가 충분히 역할을 잘 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때는 뭔가 이렇게 좀 중동풍의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중동풍의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 처음에 주어지는 건물을 좀 많이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볼 게 없네요. 이게 처음 지었던 수직낙하 코스터인데, 이제 흥미도 극한 나와서 아주 지금도 장사가 되게 잘 되네요. 처음에 이렇게 여기 약간 오아시스처럼 지형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상점을 지었는데, 이것도 뭔가 작게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특색은 없네요. 이거는 역시 아직 초반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꾸미기에 많이 신경을 못 쓴 모습이에요. 또 이 워터코스터는 뭐라 그래야지, 낙하 구간 뒤에 있는 이 물 있는 구간은 좀 뭔가 진짜 물이 있는 오아시스처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네요. 자, 일곱 번째 시나리오인 노바랩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클리어한 세이브 파일을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클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클리어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예. 이때는 이 SF 구조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별로 감을 못 잡아서 이렇게 기본 건물을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그때도 클리어를 하자마자 그냥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 맵 같은 경우에 그 발매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게, 이제 체험 수치 70%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이 체험 수치라고 하는 게 그 손님이 공원에 방문을 했다가 집에 갈 때 이제 설문조사처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공원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이 어떻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체험, 가격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원을 잘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 평가가 좋아져요. 기본값은 이제 50%인데,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체험 수치 자체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 문제는 이 기간 내에 체험 수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70%를 만들려고 했는데 64, 65%다. 그럴 때는 이제 좀 꼼수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손님들이 공원을 나가야 체험 수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행복해서 공원에 계속 있으면 체험 수치가 생각보다 또 잘 안 올라가요. 이제 그 손님들이 버티고 이제 버티다가 나가면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체험 수치를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공원 문을 닫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원에 있는 손님들이 전반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강제로 내보내면은 손님들이 나가면 이제 막 체험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71%. 그러면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손님이 나가니까 이 손님 유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닫고 다시 열면은 이제 이 공원 규모에 맞는 손님들은 계속 이제 다시 보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지금 목표 달성이 없어졌는데 500명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은 새로운 손님들이 또 그새 금방 이제 다시 차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 500명이 있을 정도의 규모의 공원이라면은 다시 500명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좀 기간을 보고 이제 좀 여유가 있다 싶을 때 이거를 한번 해주시면은 체험 수치를 빠르게 올리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가는 만큼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이제 1년 9월이니까 2년 8월까지 달성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다시 500명을 채우면 아마 이제 바로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험 수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노바랩스는 그만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시나리오인 아키펠라고 어드벤처스입니다. 자, 아키펠라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조그만 섬들이 뭉쳐져 있는 군도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 전반적인 지형도 그렇고 여기 기본으로 주는 건물도 뭔가 동남아 느낌이 좀 나서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좀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오면은 공원 안쪽으로 가는 모노레일을 탈 수가 있고, 이렇게 걸어서 더 들어오면은 여기에 롤러코스터가 또 하나 있죠. 이 롤러코스터는 이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로 하프루프를 돌게 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한번 낙하를 하고 루프를 한번 돈 다음에 이 후룸라이드 트랙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선 상승을 해서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후룸라이드도 이 안쪽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터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가 모노레일 역입니다. 공원 입구에서 바로 제일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빠른 코스이고요. 옆에가 바로 상점가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 주는 건물 스타일을 보고 좀 따라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좀 박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상점가가 이제 하나 더 있고요. 여기는 지하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었던 서스펜디드 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건물을 좀 대강 지은 것 같네요. 이 맵도 이제 전반적으로 노바랩스랑 비교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똑같이 체험 수치 70% 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점은 대출금이 없어야 되고, 놀이기구 수익이 흑자 1,500달러여야 되는 거, 이 정도를 달성하는 거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 맵에 버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는 상점이 이 버블티 가게인데 손님들이 버블티를 안 마시려고 하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티 상점이 가까이에 있어도 손님들이 계속 목마르다고 징징대서 그래가지고 이 목마름 때문에 체험 수치가 안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 개발자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버그인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버블티 가게를 선호하지 않는 버그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플레이할 때는 상점을 먼저 연구를 해서 음료수 가게를 빨리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음료수 가게 아마 안 뽑고 클리어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뭔가 목마름 수치 때문에 체험 수치가 안 올라간다면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번째 시나리오인 어드벤처 아일랜드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초반에 꽤 어려운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 이유가 비가 자주 와서 놀이기구 수익이 안정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돈을 벌기가 조금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려면은, 이게 이 롤러코스터가 킬럽이라고 가장 처음에 주는 코스터인데, 보시면 이게 아마 초기 가격이 4.5달러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정에 가서 보시면은 열차도 아마 2대로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열차를 3대로 늘리고 가격도 12달러로 했는데, 가격도 좀 올려주시면 초반에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효율이 안 좋은 코스터이기는 해요. 이걸 좀 더 수정해서 블록 브레이크를 중간에 달아서 열차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디자인도, 공원 디자인도 이제 여기 처음 주는 건물 스타일을 좀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만든 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상점 건물, 그리고 앞에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했고요. 지붕을 좀 씌워야 아마 비가 올 때도 사람들이 잘 탈 텐데, 정말 이제 그 현실성을 포기하자면은 이런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에도 이 꼭대기 부분에 천장을 씌워서, 천장만 씌워서 이제 하면은 비 올 때 인기도가 오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현실성을 희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 빠르게 이 롤러코스터를 지어서 돈을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했고요. 여기도 이제 기본 건물의 스타일을 좀 약간 따라서 지은 느낌인 거죠. 여기는 이제 모션 시뮬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트랙 아래에 걸쳐져 있는 듯한 그런 상점 건물을 지었어요. 이 맵이 되게 좌우로 길이 엄청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초반에 요 끝까지 가는 길은 그냥 중간에 끊어주시고, 한 요 정도에서 끊으시고, 이 앞에부터 개발을 시작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저 뒤에까지 가면은 이제 또 손님들이 저기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징징대고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지었던 주니어 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손님 수 마저 채우려고. 그래서 초반에 비 올 때 이제 놀이기구가 돈을 못 버는 것만 잘 버텨내시면은 이제 계속 놀이기구 연구해가지고 쭉쭉 확장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초반을 넘기는 게 좀 골치가 아프죠. 대출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고 아마. 10번째 시나리오인 바타비아 K입니다. 이제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여기 초반에 주는 롤러코스터 2대가 상당히 수치가 괜찮아서 초반에 돈벌이가 잘 돼주고요. 롤러코스터 연구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롤러코스터 위주의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롤러코스터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래서 이 보통의 놀이기구들은 구석에 너무 성의 없이 짱 박혀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좀 아쉽네요. 건축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나리오까지는 이렇게 기본으로 주는 스타일을 많이 따라서 만들었어요. 거의 북부시긴 하네요. 이제 롤러코스터 2대가 들어있는 스테이션이고, 이쪽에 있는 수직낙하 코스터 스테이션은 뭐 거대한 헛간처럼 생겼네요, 마치. 시나리오의 목표가 공원에 손님 1000명 이상 모으기와 체험수치 80% 달성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터가 돈이 좀 되는 데다가 기간도 3년 7월까지라서 이전에 있던 시나리오들보다는 확실히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놓고 코스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롤러코스터를 마음껏 지어보면서 플레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1번째 시나리오 아이스 쉘프 아일랜드입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 아마 예전부터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부터 제가 자막을 달기 시작했고 좀 더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 스타일도 이때부터 처음 주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시도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남극기지를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당시까지만 해도 제 유튜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몰라서 좀 건물이 뭔가 엉성하고 약간 뭐랄까 프로의식이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맵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맵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오히려 뭐랄까 이 봅슬레이 코스터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어쨌든 봅슬레이 코스터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짓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롤러코스터를 여러 번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봅슬레이는 처음 지어봐서 아마 영상을 그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탈선을 했죠. 예. 이 봅슬레이 코스터가 트랙에 열차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갑니다. 이 낙하를 했다가 상승을 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이제 엉덩이가 붕 뜨면서 날아가고, 이렇게 커브를 돌 때도 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이 바깥으로 나가서 탈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짓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것만 어떻게 잘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좀 이어줘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맵이었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하게 됐네요. 자, 이제 12번째 시나리오인 해피코 하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플레이할 때부터 예감이 좋았었거든요.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되게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마음에 들게 나왔고 시청자분들의 되게 반응도 좋았던 영상이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맵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공원 면적이 상당히 좁고 풍경 점수 80%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주변이 전부 혐오시설이어서 손님들 시야를 다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다 벽을 쳐줬죠. 손님들의 시야를 가려주는 벽을 쳤고, 그 다음에 흥미도 50 이상의 롤러코스터를 3대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대를 지었습니다. 이건 매우 높음, 흥미도 극한, 여기도 흥미도 극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3대를 짓는 거는 크게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 혐오시설들의 시야를 잘 피해서 지어주면은 수치가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패치 전에는 이렇게 흥미도 50 이상의 롤러코스터 3대 건설과 풍경점수 80% 달성이 목표였는데 이러면은 이제 한 달 만에 클리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패치를 하면서 손님 600명 조건이 따로 또 붙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시면은 손님 수가 500명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시 하게 된다면 아마 좀 확장을 해서 놀이기구를 더 많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놀이기구가 사실 몇 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단촐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밖에 없네요. 제 건물은 이때 울산항을 컨셉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점가도 뭔가 공장 건물 느낌 나게 짓고 롤러코스터 정거장도 뭔가 창고처럼 지었고 전반적으로 컨테이너들을 많이 써서 항구의 느낌을 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를 이렇게 늘어났다는 컨셉으로 지었고, 여기도 이제 뚜껑이 열려있는, 벽이 뚫려있는 컨테이너를 컨셉으로 이렇게 지었었고요. 여기 우등 코스터가 있는데도 뭔가 그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조립식 공장 느낌으로 짓고 막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것도 복잡하게 막 넣고 했어서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맵입니다. 지금 플레이를 하면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손님 수 제한이 있어서. 13번째 시나리오인 비스케인 비치입니다. 캠페인도 여기까지 왔다면 딱 절반인 셈인데요. 앞서 보셨던 체노트 에어필드와 마찬가지로 맵이 가로로 길쭉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 맵이기도 해요. 이유가 놀이기구 탑승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원 입장료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50달러에서 시작해서 80달러까지 올렸는데 이제 클리어 하신 분들을 보면은 100달러 이상으로 올려도 손님들이 잘 들어오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제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쭉쭉 깔아주면은 손님 600명과 체험수치 80%는 자연스럽게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손이 빨라야 하긴 하겠죠. 이 맵에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공간 절약인데, 여기 이제 롤러코스터나 후룸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랙형 놀이기구는 굉장히 좁게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선회를 하는데 최소 이제 4칸이 필요한데 그 이외의 부분은 좀 최대한 공간을 절약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포름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칸만 사용을 하고 여기 커브를 돌고 반대쪽 커브는 아예 이렇게 지하에서 돌도록 만들어서 공간을 좀 많이 아꼈어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달리 특이한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열대지방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벽보다는 기둥과 지붕 위주로 이렇게 건물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벽을 쓰지 않았죠. 그리고 좀 더 뭔가 열대 놀이공원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와 야자수로 좀 테마를 꾸며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플레이한 13편의 시나리오를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초반에 플레이해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만큼 플레이를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뜻이겠죠? 이번 영상도 처음으로 마이크를 써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캠페인 리뷰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